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손잡아 TV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예. 이번에는 철강 노벨상을 받았고 애플 창업자 스티브 잡스보다 더 뛰어난 업적을 남겼다고 하는 인류 최고 산업의 쌀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한 철강왕 박태준 회장을 소개합니다. 박태준 회장 기념관이 얼마 전에 개관해서 다녀왔는데, 이 기념관은 박태준 회장 고향인 부산시 기장군 임랑리에 위치하고 있고 특별히 꾸미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매우 순수하고 단출해 보였습니다. 박태준 회장은 대한중석 사장을 지냈는데 이제 그 육군 소장으로 예편하고 바로 이제 대한중석 사장으로 부임하게 됐습니다. 이제 박태준 회장은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여기 보낸 거죠. 그래서 1967년 9월 영국 출장을 가고 있었을 때 박정희 대통령이 박태준 사장을 긴급히 호출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박태준 사장이 박정희 대통령 앞으로 달려갔는데 거기서 이제 특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특명을 내린 거죠. 뭐냐면은 임자, 이제 여기서 임자는 박태준 사장입니다. 임자가 조국 근대화를 위해 포스코 건설을 맡아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박태준 사장은 갑자기 건넨 포스코 건설의 말이 무엇인지 어안이 벙벙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렇겠죠. 박정희 대통령의 임자 소신껏 추진해봐, 이 말 한마디에 박태준은 조국 근대화 길에 서게 되었다고 합니다. 포항종합제철, 지금의 이제 포스코죠. 그래서 이제 포스코 건설은 모든 사람이 반대를 했고 모든 국내외 기관에서도 이제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IBRD, 그러니까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약자인데 국제부흥개발은행입니다. 여기에서도 이제 반대를 했고 USAID, 미국 국제개발처에서도 의심보고서를 내면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너 수준의 택도 없는 얘기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국내외 언론도 철을 수입해 쓰면 되지 포항제철소 건설을 왜 하려고 하느냐 비판을 이제 하곤 했다고 합니다. 오로지 포항제철 건설이 가능하다고 한 사람은 박정희와 박태준 뿐이라고 할 수 있었어요. 당시 대한민국에는 돈도 없고 기술도 없고 경험도 없으니 말이죠. 그리고 여론도 없었어요. 전부 반대만 하고 오로지 가진 것이라고는 잘 살아야겠다는 박정희 대통령의 국민을 위한 의지뿐이었습니다. 의지뿐이었어요. 포스코가 오늘의 세계 제1의 철강 회사가 되기까지 과정을 간략히 한번 짚어보면은 1967년 11월 포스코 건설 추진위원회가 이제 구성되었고, 그래서 여기에 박태준 회장이 위원장을 맡았어요. 이듬해에 1968년 4월 1일 포스코 건설 창립식을 거행하면서 박태준 회장이 이제 이때 대표이사 사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70년 4월 1일 오후 3시 박정희 대통령, 김학열 부총리, 박태준 사장이 대한민국 철강 산업의 출발을 알리는 포스코 건설 첫 삽 버튼을 이제 눌렀죠. 그리고 1973년 6월 8일 포스코 1기 건설을 완공하고 샘물 생산에 첫 불을 붙였습니다. 다음 날인 6월 9일 용광로에서 첫 샘물이 이글거리며 모습을 드러냈죠. 터져 나왔습니다. 이는 포스코 일관 공정에 필요한 이 22개 공장과 설비 건설이 완공된 것이고, 한 달 동안 이제 이게 정상적으로 가동되는지 운전을 이제 연습 운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1973년 7월 역사적인 포항제철 1기 종합준공식을 거행하게 되었죠. 총 건설 기간이 이제 39개월이고 연인원 4천만 명, 총 비용 1204억 원, 연 생산 능력은 103만 톤 규모의 공장을 탄생시킨 것입니다. 이것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이고 대한민국 역사 이래 중화공업의 문을 활짝 열어제친 순간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순간이었죠. 이게. 잠깐 3초 관심, 구독과 좋아요, 알림까지 한 번만 체크 부탁드려요. 부탁드립니다. 포스코인들은 영일만 허벌판에서 실패하면 영일만 바다에 빠져 죽는다는 강인한 우양우 정신 하나로 일궈냈고, 이 정신이 이어지면서 1992년 10월 2일 세계 3위의 거대 철강 기업으로 거듭나게 되는 등 포스코는 대한민국 근대화의 길을 밝히는 역할을 충실히 해낸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하게 된 거예요. 이 결과는 박정희 대통령의 영도록이라고 생각한 박태준 회장은 1992년 10월 3일 개천절 날 박정희 대통령 묘소를 찾아 결과 보고를 올렸습니다. 결과 보고 내용을 이제 약간 추려가지고 한번 보면은 각하, 불초 박태준, 각하의 명을 받은 지 25년 만에 포항제철 건설의 대역사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삼가 각하의 영전에 보고를 드립니다. 포항제철은 빈곤 타파와 경제 부흥을 위해 일관제철소 건설이 필수적이라는 각하의 의지에 의해 탄생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일관제철소라는 말은, 일관이란 말은 여러 개별 시설을 하나로 연결한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쇳물을 생산하기 위해 철광석을 녹이는 고로시설, 쇳물을 강철로 만드는 제강시설, 철판이나 철사를 만들 수 있도록 변환시키는 아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연계한 시설을 이제 일관제철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22개 공장을 건설하면서 완공된 거죠. 그 포항제철이 바로 바로 어제 포항 광양의 양대 조강 생산 2100만 톤 체제의 완공을 끝으로 사반세기에 걸친 대장정을 마무리했습니다. 나는 임자를 잘 알아. 이제 이게 박 대통령이 박태준 회장한테 이제 말한 거죠. 나는 임자를 잘 알아.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어떤 고통을 당해도 국가와 민족을 위해 자기 한 몸 희생할 수 있는 인물만이 이 일을 할 수 있어. 라고 이제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967년 9월 영국 출장 도중 각하의 부르심을 받고 달려간 저에게 특명을 내리시던 말씀이 기전에 생생합니다. 돌이켜보면 참으로 형극과도 같은 길이었다. 형극이라 그러면 이제 가시밭길이에요. 심한 고통이 있는 그런 길이라는 겁니다. 그런 길이었습니다. 자본도 기술도 경험도 없는 불모지에서 용광로 구경조차 해본 일이 없는 39명의 창업 요원을 이끌고 포항에 모래사장을 밟았을 때는 각하가 너무 원망스럽기만 했습니다. 자본과 기술을 독점한 선진 철강 나라의 냉대 속에서 국력의 한계를 절감하며 한숨 짓기도 했고, 터무니없는 모략과 질시를 받았을 때는 그대로 쓰러져 버리고 싶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를 이렇게 세운 것은 철강은 국력이라는 각하의 불같은 집념, 그리고 13차례나 건설 현장을 찾아주신 지극한 관심과 격려였다는 것을 감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목이 메요. 각하 철강 입국의 유지를 받들어 흔들림 없이 일해왔고, 그 결과 포스코는 세계 3위의 철강 기업으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규모로 보면은 세계 4위 정도 되는 것 같고, 경쟁력으로는 당당히 세계 1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엄청난 결과입니다. 1970년 4월 1일 각하를 모시고 첫 사업을 뜬 이래 지난 4반세기 동안 연 인원 4천만 명이 땀 흘려 이룩한 포항제철은 지금은 이제 포스코죠. 이제 세계 철강 업계와 언론으로부터 최고의 경쟁력을 지닌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임자 뒤에는 내가 있어 소신껏 일해봐 하신 한마디 말씀으로 조국 근대화의 길에 서게 되었고, 각하의 절대적인 신뢰와 격려를 생각하면서 머리 숙여 감사드릴 따름입니다. 이하 내용은 이제 생략을 하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거의 마무리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디 안면하소서 이렇게 이제 마칩니다. 이제 우리 주변에 보면은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추진하고자 할 때는 반대를 했습니다. 물론 무식해서 그랬을 수도 있고 뭐 그래요. 이제 생떼를 쓰고 그랬죠. 그런데 지금 성공한 것을 보면서 이제 그게 욕심이 나는지 자신의 이름을 슬쩍 끼워 넣는 거예요, 이게. 예? 이게 얼마나 야말이 까진 겁니까, 이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박태준 회장은 박정희 대통령의 힘이 컸다고 솔직히 말씀하신 겁니다. 솔직히 말씀하신 거야. 경부고속도로를 완공해서 이제 50주년 기념비를 세웠죠. 50주년. 근데 여기에 박정희 이름을 빼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 자기 이름을 박아 넣었잖아요. 이게 얼마나 그리고 구미공단 조성 50주년 영상에 1969년 첫 삽을 뜬 박정희를 빼고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름을 등장시켰잖아요. 이게 말이 되나 이게? 새마을운동 기록에 보면은 박정희를 빼고 누가 했는지도 모르게 만들어 놓은 것 등 뭐 이게 거짓으로 포장한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이러면 되나요? 이러면 안 됩니다. 불가능을 성공시킨 포스코의 성공 요인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한마디로 한번 말해보면은, 첫째는 박정희의 확고한 국가개조 경영 계획과 용인술이었다고 할 수 있어요. 잘 살기 위해서는 산업에 쌀이 필요하다고 느꼈고, 그래 그 쌀인 철강 산업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리고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박태준이라는 사람이 해야 된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논리로 박태준을 이제 여기에 이제 일을 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인재 등용이에요. 목표에 따른 등용. 그리고 이제 둘째는 박태준 회장의 원칙과 공정한 기업 경영이란 말이에요. 기술도 자본도 경험도 없는 상태지만 인사관리, 자본 운영, 설비 투자 등 원칙대로 우리 민족의 긍지나 우리 민족의 능력을 믿고 추진을 한 겁니다. 박태준 회장은 공장을 건설하는데 설계 도면에 어긋나면은 다 지었던 건물도 부수고 다시 짓도록 했어요. 그 부분만 고치는 게 아니고 완전히 부셔버렸습니다. 이거는 저도 봤어요. 대한중석광업에서 이제 있었던 일화를 한번 소개해 보면은 그 일화와 같은 것을 포항제철에 이제 적용을 해서 성공한 것이니까, 대한중석광업은 당시 대한민국 수출의 30%를 차지할 만큼 최고의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각계에서 권력 있는 놈들은 말이죠, 이권 개입으로 적자에 이 회사가 시달렸습니다. 적자. 이런 회사를 1964년부터 박정희 대통령의 요청으로 박태준 회장이 사장직을 맡게 되었죠. 그래서 박태준 사장은 적자 원인을 이제 파악하고 전면 개조를 하기로 했습니다. 적자를 이제 흑자 기업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이때 권력기관에서 회사의 모 간부의 승진 청탁이 들어왔다고 해요. 예. 아마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때 박태준 사장은 인사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이 간부의 인사 고과를 파악하라고 했고, 그래서 인사 고과 점수를 보니까 점수가 턱없이 낮은 거예요. 그래서 낮으니까 승진시키는 게 아니라 박태준 사장은 역으로 절차에 따라서 해고를 시켜요. 잘라버린 거예요. 자른 게 마땅하죠. 이게 인사고과 점수가 낮은데, 일할 줄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제 해고된 간부는 항의를 이제 했겠죠. 그래서 이제 해당 간부가 항의를 해오니까 박태준 사장은 간부 직원에게 외부 청탁을 근절해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이 어찌 반성은커녕 적반하장 이렇게 부당하다고 할 수 있느냐 하면서 꾸짖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박태준 사장은 이제 그 고위 간부가 부탁을 했는데 오히려 잘라버렸으니까, 고위 간부 뭐 권력 가진 놈들이 난리가 났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권력자들의 협박, 중상모략에 시달렸다 이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사람들과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혈연, 학연, 지연에 대한 고리를 끊고 원칙과 공정을 바탕으로 성실히 일하는 사람을 우대하는 경영으로 전환한 것이죠. 그래가지고 불과 1년 만에 대한중석광업은 만성적자에서 흑자 기업으로 탈바꿈하게 되었고, 원칙과 공정한 경영을 포스코에도 적용해가지고 인류 최고의 포스코로 탄생시키게 만든 것입니다. 포스코맨이 이어온 불굴의 우향우 정신을 이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포스코의 정신을 이어가도록 열심히 포스코의 소중함을 간직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